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용목 소설은 단계별 성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1920년대 후반 작품 최서방이나 인두지주와 같은 경향파적 작품과 2단계에 속하는 1930년대의 작품 백치아다다, 병풍에 그린 달기와 같은 인생파적 작품, 3단계엔 1940년대 작품 별을 갠다, 바람은 그냥 불고와 같은 작품으로 작가의 문학적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묘예는 1940년대를 여는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하에서 민족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상징적 소설이죠. 묘예는 1941년 매일사진순보라는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요. 매일사진순보는 총독부에서 감수를 하던 친일 사진 잡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예를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주의적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묘예, 먼 후대의 자손. 시작합니다. 들에도 한 점의 바람이 없다. 거름 썩은 논기에 진작물 위에 두 다리를 힘없이 쭉 버들어치고 뚱뚱 떠서 헐떡이는 개구리. 나른히 시든 풀잎 위에 깃을 축 늘어뜨리고 붙어 조는 잠자리. 보기만 하여도 기분조차 덥다. 양산으로 볕을 가리었다곤 하나 등에 업힌 손자나 손잘 업은 할아버지나 다 같이 땀에 떴다. 턱 밑에 흘러내리는 땀을 할아버진 건성 머리를 흔들어 떨며 가랫밥 위에 고르지 못한 논두렁길을 허덕허덕 지팡이로 더듬는다. 엄마, 조는 듯 갸웃이 한쪽 볼을 할아버지의 등에 기대었던 손자는 또 머리를 든다. 엄마, 이제 젖주디. 언제나 어르던 말 그대로 언론은 보나 아직도 엄마의 김턱까지엔 한참이나 걸어내야 하겠다. 아무리 늙었다고는 해도 작년만 같더라도 이런 논틀이 같은 것은 볏짐을 잔뜩 지고도 날다시피 걸어냈다. 70여 생을 진날 마른 날 없이 짓이겨내며 잔뼈를 굵히고 늙혀온 길이다. 다리만 성하고 보면 그까짓 가랫밥길쯤 한 심리는 어느 겨울에 걸어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늙음에 풍까지 맞은 달인 그렇게 마음대로 척척 몸을 실어 옮겨 놓을 수가 없다. 지팡이를 다리 삼아 운용하자니 힘은 들고 걸어지진 않고 날마다 젖이 늘 늦어져 울어내는 손자가 측은해서 오늘은 좀 일찍 나온다고 한 것이 다리의 힘은 날마다 줄어드는 듯 며칠 전보다도 한결 더 걸어지지 않음이 현격하다. 해는 벌써 한낮이 기울었거니 아침에 한번 젖꼭지를 물려본 아이가 아니 보챌 수 없다. 엄마, 젖준데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할아버진 무거운 몸을 지구뚱지구뚱 좀 더 지팡이에 힘을 실어본다. 그러나 제 한 몸만 해도 한 다리로 걸어내긴 된 짐이었다. 아무리 젖먹이에 어린 것이라고는 해도 그것은 숨주머니다. 결코 헐한 짐이 아닌 것이다. 맥을 조금만 놓다가도 그것의 요동을 받을 땐 자꾸만 한편으로 쓰러지려는 위태로움을 느끼게까지 된다. 하건만 할아버진 그것이 조금도 괴롭지 않다. 그 괴로움 속에 도리어 낙이 있음을 맛보는 것이다. 자기의 잔등이에 만일 이 손자의 숨소리가 없다면 자기의 여생은 얼마나 쓸쓸한 것일까. 앞날의 영원한 행복은 이 잔등이 옛 것의 숨소리를 두고는 다시 없을 것만 같게 여겨지는 것이다. 손이 모자라서 남 다 떼는 김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김이 늦어져 혼가히 떨쳐나서도 쩔쩔매는 것을 보면 단박이라도 머리에 수건을 자르고 논배미로 뛰어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차에라도 기어올라 다만 한 일항의 김이라도 다만 한 바퀴의 물이라도 메고 돌리고 하여 보고 싶은 마음은 참아낼 길이 없으나
다리가 말을 안 들어 바로 요 며칠 전에도 한 번은 남모르게 슬그머니 수차 위로 올라섰다가 물을 한 바퀴도 못 돌리고 뒤로 나자빠져 물만 먹고 기어나오던 일을 뒤미쳐 생각할 땐 인젠 자기의 천생인 직능을 잃은 듯이, 그리하여 인생으로서의 온갖 힘을 다 잃은 듯이 눈앞이 아득한 적막을 느끼다가도 자기에겐 이미 성장한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어린 손자가 있음을 헤아릴 땐 그리하여 그것은 이제 무력해진 자기의 직능에 대를 이어주는 생명의 연장인 것임을 미루어 보고는 도리어 알 수 없는 생의 의욕에 이렇게 손자를 자기의 품속에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엄마, 손잔 엄마를 보았다. 반가움에 손을 내저으며 요동을 한다. 그러나 온 정신을 감탕 속에 모으고 수고시 머리를 못 속에 묻은 엄마의 귀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저 수굿하고 풀을 고르고 감탕을 주물러야 하는 것이 그의 할 일이었다. 엄마, 엄마. 손잔 자꾸 뒤로 자빠져 나오며 머리를 흔들어낸다. 전 먹이고 봐. 아무래도 오늘은 못 담을 걸 뭘. 건너쪽 개울에서 논기로 물을 퍼올리던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내에게 말을 건넨다. 절절 끓는 이 폭양의 밑에서 우통을 쭉 뻗고 사르마다 바람으로 수차 위에 올라서 쉼없이 연의 바퀴를 집어넘기는 아들. 볕에 그을고 들바람에 씻긴 그 적동색 살갗. 다리를 드놓을 때마다 떡 벌어진 어깨 쪽지와 울근거리는 근육, 불근거리는 종아리, 그 건강, 그 힘. 볼 때마다 할아버진 만족하다. 이미 자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억센 힘은 손자를 위하여 앞날을 바라보기에 아무러한 미련도 없을 것 같은 것이다. 너도 좀 쇠서 풀람. 아무래도 오늘은 못 갚을걸. 손잘 어미에게 내어주고 두렁 위에 펄썩 주저앉으며 할아버진 자식을 올려다본다. 쉬다니요. 물이 자라질 않아서 김이 더 늦어지는데요. 날이 무더니 덥구나. 아버님 제 걱정은 마루. 그까진 물 한 열흘쯤 못 퍼 넘어갔소. 마음까지 든든한 아들이다. 그래도 정 힘들면 좀씩 쇠서 푸군 해라. 제 몸은 제래 돌봐야 돼. 저야 지금 한참 혈기에 무슨 걱정이 있어. 이 더위에 아버님이 그저 그걸 날마다 업으시고. 아니로다. 난 그게 나기로다. 내 잔등에 그 재석이 없으면 봐라. 내가 오죽 적적하겠네. 늙음하게 자식 기르는 낙 없이 무슨 맛에 산단 말이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퍼렇게 부른 엄마의 젖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한참이나 빨고 난 손잔 그제야 마음이 가득한 듯이 젖꼭지를 놓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며 벙긋 웃는다. 할아버진 무릎을 도두 세우며 혀를 채워 손잘 어른다. 손잔 소리를 내어 깨르거리며 할아버지를 향하여 그 조그만 두 팔을 날개같이 벌리고 안기려 내어 쏜다. 할아버지도 같이 팔을 벌려 건너오는 손자를 가슴에다 바싹 받아 안았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고는 을에 자기의 품속으로 건너와 안길 줄 아는 손자, 그것을 받아 안을 때의 귀여움. 할아버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손자의 뺨을 온몸 빨아내며 말랑거리는 엉덩이를 찰싹찰싹 두드렸다. 손자는 나날이 다르게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할아버진 나날이 다르게 살이 삐듯삐듯 깎이어 내린다. 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달인 지팡이를 짚고 남아 손잘 등에 업을 기력을 잃었다. 마치 한떨기의 풀이 서리를 맞고 추위를 몰아오는 거센 바람에 떡잎이 점점 시들어 말리듯이, 그러나 시들수록 그 떡잎 속에서 힘찬 생명이 새파랗게 봄 준비를 하고 기다리듯이 기력이 점점 쇠퇴하여 가는 할아버지의 품 안에선 그 어린 손자가 모락모락 자라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리를 못 쓰고 앉아서 뭉개게 되었을 땐 손잔 가끔 일어설 공부까지 하였다. 서마.
할아버진 방안이 좁다 기어다니며 짬짬이 일어서 보기에 힘을 넣는 손자를 바라보다가 그 일어섬을 자기의 힘으로 도와나 주려는 듯이 무릎팍걸음으로 쫓아다니며 대구 손을 공중으로 추어올려 격려를 하였다. 그러면 손자는 더욱 신이 나서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기는 하나 그것은 아직 조개였다. 겨우 한 팔이 방바닥에서 떨어졌는가 하면 그만 한 다리가 모로 쏠리어 픽픽 주저앉고 만다. 그리고는 마치 떡잎을 헤치고 나올 힘이 부족한 듯이 그리하여 그 묵은 떨기 속에서 좀 더 단련을 하려는 것처럼 벌레벌레 쭈루루 기어와서는 할아버지의 품속으로 기어든다. 할아버진 손자의 섬의 더딤이 여간 마음에 섭섭하지 않다. 대개는 아이들이 10달이나 그만한 세월이 흐르면 다 설 줄을 아는데 왜 이리 손자의 섬은 더딜고 풀만화 하듯 짬짬이 손을 잡아 일어세우선 끌어서 걸려도 보며 단련을 시키나 할아버지의 손에 의지가 없이는 아무리 애를 써내도 제 힘으론 설 줄을 몰랐다. 그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접어들어서도 손자는 완전히 일어서질 못했다. 봄이 왔다. 마을 안은 살구꽃에 붉고 산속은 새소리에 푸르다. 농가에서는 또 농사 준비에 한창 바빠야 할 시절이다. 헛간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아 두었던 연장을 드러내 먼지를 털고 물러난 사계를 맞추는 마치 소리가 날마다 마을 안에 요란하다. 봄이 왔다고만 해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길러온 버릇을 잊지 못해 방 안에 누워서도 씨를 뿌리고 재를 덮고 자구를 밟고 생각에 못 미치는데 마취에 맞아 물러났던 연장의 사계가 치칙 소리를 내며 들어가 맞는 부딪힘 소리를 들을 땐 자기도 금방 밭길이에 한몫 메고 나서야 할 것만 같아 봄뜻에 서두는 마음을 이겨낼 길이 없었다. 우리 밭은 왠지 가네. 마당에서 연장수선에 바쁜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우린 내일 보레밭 냄을 내게 했어요. 자구 밟을 꾼이 없겠구나. 제 애미와 밟으래디요. 자구나마 허치 않는 달이 할아버지는 답답함을 못 참았다. 지팡이를 구석에서 당기어 문을 밀었다. 앞집의 지붕 너머로 바라보이는 누동의 오리나무, 그 가지마다에 하얗게 앉은 왁새들, 한창 둥지를 틀기에 바쁘다. 수놈은 줄불이 나게 나뭇가지를 물어오고 암놈은 둥지를 지키며 앉았다가 그것을 받아 쌓고 금년에도 여전히 왁새가 누동으로 들어와 둥지를 트는 것이 할아버진 여간 반갑지 않았다. 할아버진 왁새처럼 사랑하는 새가 없었다. 왁새는 그 해에 그 마을의 농사를 말하는 영조다. 왁새가 촌중에 봄마다 들어와서 새끼를 쳐내가야 그 촌중에 운이 든다는 것은 예로부터 들어오는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장난바지 아이들이 알을 내리러 오르내리는 것을 할아버지는 한사코 말려오며 보호를 하여 오는 그 왁새인 것이다. 그 왁새가 잊지 않고 이 봄에도 또 들어왔다. 들어와서 봄 역사를 한다. 왁새와 같이 농사를 위하여 봄을 맞고 싶은 마음. 그러나 자기에겐 손자를 보는 일밖엔 이제 더 던지어진 일이 없다. 오직 거기에 정성을 다함으로 힘을 쓸 것이 자기에게 남은 책임이다. 손자, 그것은 인생의 봄싹이다. 그것을 가꾸어내는 것은 좀 더 뜻있는 일인지 모른다. 한창 서려고 공부하는 손자, 그 아양이 더할 수 없이 귀여워진다. 눈을 돌려 방안을 살피었다. 그러나 손자는 방 안에 없다. 그제야 할아버진 조금 전에 밖으로 나가자고 어밀 졸라 등으로 기어들며 쪼록시던 것을 생각했다. 쟤나 내나 꽃같이 걸으면 걸을 수 없는 몸이건만 손자는 호령일령으로 마음대로 어미의 등에서 바깥 출입을 하는 자유를 행사한다. 자긴 이제 모든 것을 손자에게 바치고 난 몸인 것 같다. 애놈 밖에 있네. 아무 대답도 없다. 애놈 밖에 없어. 들어가요. 대문 밖으로 들려오는 어미의 대답. 필시 어딜 갔다가 돌아오는 모양이다. 이윽고 방 안으로 들어와 업었던 손자를 내려놓는다.
손자의 손엔 한 포기의 꽃이 들렸다. 화편 안이 새빨간 할미꽃이다. 뒷산에 올라갔다가 산소가 잔디판에 핀 꽃 할미꽃을 자꾸만 꺾어내려서 꺾어주었노라는 어미의 말을 들으며 할아버진 품속으로 기어드는 손자를 안고 코끝에 닿는 꽃향기에 봄의 조화를 잊었던 것처럼 그 신비스러움에 다시금 놀랐다. 저렇게 새빨갛게 예쁜 꽃이 어떻게 새까만 땅 속에서 생기어날고 죽으면 하잘것없는 한 줌의 흙밖에 더 되어지는 것이 없을 것 같던 적막하던 마음은 저런 꽃을 피워내는 거름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니 장차 자기의 죽음도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보람이 되는 것이라면 생각과 같은 그런 적막한 죽음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죽음의 원칙일까? 원칙이라면 자긴 농사꾼이니까 아마 곡식을 키우는 거름이 될 것만 같다.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원하고 싶은 일이랴. 당장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다. 자긴 땅속에서 별을 빚어내고 손잔 땅 위에서 그것을 가꾸어 키우고 할아버진 다시금 손자가 귀여움을 느낀다. 품 안을 두 팔로 얼싸안았다. 그러나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손자는 품 안에 있지 않았다. 언제 품을 빠져나갔던지 발치구석에 세웠던 호미를 더듬어 들고 그것을 의지해서나마 서보려는 것처럼 일어설 공부의 일심이다. 한 팔은 완전히 땅에서 떨어졌다. 소마, 소마, 소마. 할아버진 손자나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마저 떼어보려는 호미를 든 다른 한 손에 눈을 주고 부르짖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격려 소리에 더욱 흥이 실려 조심스럽게 몸에 힘을 주며 손을 떼었다 짚었다 한다. 소마 공둥, 소마 공둥. 할아버진 그 호미 든 한편 손도 점점 떨어져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어쩔 줄을 모르고 두 팔을 들어 허공을 치받으며 얼러댄다. 소마 공둥, 소마 공둥. 부르짖다 할아버진 저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 추며 무릎을 탁 쳤다. 손자는 필경 일어서고야 만 것이다. 그저 일어선 것도 아니요 호미를 들고 일어선 손자. 할아버진 어떻게도 만족한지 몰랐다. 아이가 처음으로 일어설 때 가지고 일어서는 그 물건으로 장래 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할아버진 그대로 믿어온다. 호미를 들고 일어섰다는 것은 필시 농사를 상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성장함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의 뒤를 이음으로 집안의 대를 농사로 이어갈 것임이 마음에 놓였다. 일어선 것이 너무도 기꺼워 벙글거리고 섰는 손자의 손목을 할아버진 잡았다. 손잔 지긋지긋 걸어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몸을 내어다 던지는 듯이 털썩 주저앉는다. 그리고는 만족한 듯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끼르륵 웃는다. 그전 내 손주 싸디, 요놈이. 할아버진 품 안에 들어오는 손자를 바싹 끌어안으며 엉덩이를 두드려댔다.